안녕하세요. 몇 달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과 등지신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얘기를 더 보태자면 부성애와 모성애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냉혈 인간들에 관한 얘기도 빠지지 않고 보태서 말해볼까 해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때문에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도 안 될 정도의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자라온 환경과 부모님과의 이별을 시작으로 말해봐야겠네요. 저는 지금 20대 중반이고 제 동생은 저보다 1살 어려요. 저희는 자매이고 저희 둘 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 집에 맡겨져서 살았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었죠. 그런데 워낙 할머니가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도 자주 오셨었고 부모님이 싸움을 크게 할 때마다 할머니 집에 가 있었던 적이 많아서 두 분이 이혼하고 나서 저희가 할머니 집 가 있는 것은 그리 불편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집은 저희의 은신처이자 피난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처음부터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진 않았습니다. 할머니 말로는 부모님이 신혼 때부터 자꾸 잔싸움이 있긴 했는데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큰 싸움이 번번이 일어나면서 이혼을 허구한 날 한 해 만에 해서 결국 할머니께서 소녀를 걱정하고 이사를 저희 집 근처로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저희 할머니께서는 소녀 사랑이 넘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한번 싸우면 밥상이 날아가고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서로를 때리는 것을 본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엄마의 목을 조르는 것을 제가 보고 만 거죠. 할머니는 아버지가 한 짓을 엄마를 통해 알고 저나 동생이 어떻게 될까봐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것도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자식이 있으니 이혼만은 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할머니의 노력은 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문제였던 게 남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엄마는 할머니마저도 집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도움받는 것을 싫어했다고 해요. 아빠에게 모든 것을 요구했지만 공부만 했던 아빠 역시 살림에 대한 것을 몰랐던 터라 엄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많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싸움이 났던 거였고 그러다 자식까지 버린 거였죠. 할머니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다 할머니 책임이라고 하면서 도와주려고 해도 그것을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두 분이 끝내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서로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를 맡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제가 5살 되던 해에 할머니 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삶도 평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어서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서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가정이 되어 아빠와 작은아빠 그리고 아픈 할아버지까지 보살피면서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허리 좀 펴고 살겠다 싶었는데 또다시 손녀들을 책임지고 살아야 했으니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참 불쌍한 삶을 사신 것 같아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삶은 포기하고 사셨다고 들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었던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로지 공부만 하고 부모님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세울 만한 대학도 나오고 거기에 있는 집의 딸인 엄마와 결혼해서 1년은 잔잔하게 싸워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버지를 장가 보내고 한시름 놓으셨다는데 문제는 제가 태어나고 연년생인 여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싸움의 원인은 집안일과 육아 문제였다고 하는데 엄마도 일을 하고 있었고 아빠도 일을 하고 있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다투다 보니 집안일과 육아로 늘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할머니가 일을 다니시면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가끔 오셔서 도와주셨다는데 엄마는 그런 걸 또 못마땅해서 결국 또 싸움이 되고 여러 해를 그렇게 반복하다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기적이고 못된 성격이라 끝까지 살진 못한 것 같아요. 둘은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이었는데 애 둘을 낳고 나서야 헤어졌더군요. 저는 부모님 얘기를 하게 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더 화가 나네요. 늘 저희를 위해 일을 하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일만 하다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가 글을 쓰다 보니 더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대로 할머니와 살다가 저 결혼하고 동생 결혼하고 그냥 이대로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이미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헤어졌을 때 어린 나이인데도 저는 부모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찾지도 않고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행동했고 할머니를 부모 이상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면 항상 손녀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우리 귀여운 막둥이 딸,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한단다. 할머니는 네가 크는 재미에 산다.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잘 커야 한다. 라고 항상 이런 좋은 말만 하셨고 저에게는 미소만 지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보면 늘 물고 빨고 해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할머니이셨기에 성인이 되면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도 채워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저희나 할머니나 그 많은 고통을 다 겪었으니 이제는 행복만 남고 그리고 꽃길만 걸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픔이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 지지리도 복이었구나 생각했어요. 부모 복도 없는 것이 할머니 복도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가시고 나서 그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와 제 여동생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듬뿍 주시고도 모자라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저희를 걱정하시고 안쓰러워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저희 곁을 떠나셨던 분이세요. 할머니는 저희 자매에게 등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가 안타깝게 새벽에 잠깐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어요.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호강을 하나도 받아보지 못하시고 그 고된 삶만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는 주고받으면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사신 삶을 되돌아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던 할아버지는 사고로 누워만 계시다가 겨우 몸을 주스리셨는데 술에 빠져 사시면서 할머니를 괴롭혔고 결혼까지 한 아빠마저도 티격태격하고 늘 할머니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는데 거기에 작은 아빠마저 작은 엄마의 사치로 인해 빚더미에 치여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작은 엄마라는 사람은 이혼을 하기 전에 행여나 저희를 자기한테 맡길까봐 작은 엄마는 할머니가 작은 부탁이라도 할라치면 먼저 선수쳐서 일이 있다고 둘러대면서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어요. 어쩌다 할 수 없이 오면 저희에게 소리치고 꼬집고 툭툭 머리를 치며 혼을 냈어요. 할머니가 여기 오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고 너 여기 오지 마. 작은 엄마는 너희 오는 거 정말 싫으니까 알았지? 너희가 이러니 니들 부모가 이혼을 했지. 갈 때마다 저희만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게 말도 안 되는 말로 저희를 조롱하고 막말을 서슴없이 했던 분이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할머니가 없을 때마다 작은 엄마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전에 할아버지도 몰랐는데 한 번은 할아버지가 저희가 작은 엄마한테 맞는 것을 보고 장애가 있지만 힘든 몸을 일으켜 저희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드신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 저희를 때리는 작은 엄마를 말리다 몇 번이나 작은 엄마가 밀쳐내어서 그만 바닥에 심하게 넘어지셨어요. 그동안은 심하게 맞은 날도 저희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엄마가 무서워서 말하지 않고 참았는데 할아버지가 심하게 다친 날 할머니께 할아버지가 다 일러서 할머니도 아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작은 엄마도 저희에겐 존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굴을 못 보고 지냈어요.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도 이혼했는데 둘째 아들까지 이혼할까봐 더 이상 안 보고 사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아들만 좋으면 괜찮다고 애써 참으셨는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도 꼴의 아버지라고 자기는 못 돌봐도 남이 자기 자식 뭐라고 하는 것은 못 보겠는지 작은 아빠 집에 쫓아가 작은 엄마 멱살까지 잡았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 하나도 안 고마워요.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로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그때 일을 들어도 고맙지 않더군요. 자기는 그거 하나로 쭉 아버지 노를 한 것처럼 자랑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작은 엄마와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이혼을 한 작은 아빠까지 할머니는 늘 걱정을 안고 사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술에 쩔어 사는 할아버지의 이혼한 두 자식까지 또다시 할머니의 몫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 저희 둘까지 할머니는 자식들 장가 보내놓고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 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시 고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아예 나몰라라 하고 자기 공부만 죽도록 하고 어쩌다 집에 오면 저희를 안 보듯 했으니까요. 그러다 할머니 사고 소식을 듣고 집에 온 아버지와 작은 아빠는 할머니 몫으로 나온 보상금을 가지고 두 분이 칼부림까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도 작은 아빠도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나중에 저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려고 저 몰래 새벽에 나가 일을 하시다 그만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문제는 보상금을 두고 두 자식이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몇 달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서로 돈을 가지겠다고 몹쓸 짓을 하다 결국 저희 아버지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를 두고 벌인 개싸움이었던 거죠. 그때 때마침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뭔데 재산을 가진다 만다 하는 거야? 재산은 큰아들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라면서 작은아버지는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장남이면 다야? 그래서 네가 부모님한테 제대로 한 게 뭐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욕설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은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강분했는지 손찌검을 하게 되었고 서로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었죠. 저와 할아버지께서는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러다 작은아버지가 심하게 맞았고 작은아버지는 그대로 부엌 쪽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오고 나서는 그대로 저희 아버지를 수차례 칼로 찌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몸에 중상을 입고 현재는 큰 장애를 입고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짓거리를 한 작은아버지는 현재 교도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돈 때문에 형제들도 칼부림 난다고 하더니 정말 제 눈으로 목격하니 그 말은 사실이더라고요. 다행히도 저에게 이 모든 거 아픔, 괴로움, 외로움, 사랑, 행복 등을 채워준 저의 반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해주시고 동생도 자그마한 집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결혼해서 신혼인 언니 집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 결정을 해주셨어요. 엄마라는 인간은 아예 저희를 등지고 살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딸이 없었는데 딸이 둘이나 생긴 것 같다며 저희 자매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세요. 동생도 다행히 애교가 많아서인지 예비 시어머니를 잘 따릅니다.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드려야 하는지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벅차기만 합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감사하면서도 불편했는데 눈치가 빠르신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더 애틋하게 안아주셨어요. 친부모도 나 몰라라 버렸는데 어머님의 사랑은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크십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이 감사함을 결혼하면 정말 잘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할머니 많이 보고 싶고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예비 시어머니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아직 남친인 오빠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늘 할머니가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살게요. 그리고 동생도 잘 돌보고 할아버지도 예비 어머니 덕분에 케어 잘 받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할머니를 위한 휴식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게요. 그동안 할머니 사랑으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